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회사가 정말 너무 때려치고 싶을 때 일요일 오후 2시만 되면 알 수 없는 긴장감이 생기고 내 인생은 언제 꽃피나 싶은 생각은 들긴 하는데 막상 결심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됐는지, 어떻게 했었는지 제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 우리가 입사를 할 때 빨리 퇴사해야지 하고 입사하는 사람은 없죠. 그럴 거면 그 힘든 구직 활동을 왜 했겠어요? 그리고 취업되면 왜 그렇게 기뻐했고 사람들이 또 축하를 해줬겠어요? 우리도 회사에서 큰 역할을 하고 싶고 인정을 받고 싶잖아요. 나아가서는 번 돈으로 조금 더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싶죠. 그런데 그런 목표를 뛰어넘는 새로운 문제가 생긴 거예요. 퇴사를 원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이유에 해당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일 자체의 문제를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내 개인 생활 시간을 다 바쳐가면서 매일 야근하고 출장을 가야 되고 이런다면 그만큼 서러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회사를 필요에 의해서 다니는 거지 회사를 위해 존재하진 않으니까요. 또는 급여나 복지 혜택이 불만족스러울 때가 있어요. 동종업계 친구가 월급을 2, 30만 원 더 받는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흔들리더라고요. 그때는 2, 30만 원 차이가 엄청나게 크게 보였어요. 새로움 없이 똑같은 일만 한다면 그것만큼 힘든 일이 없습니다. 마치 큰 기계에 톱니바퀴가 된 것 같고 만족도는 그만큼 계속 떨어지거든요. 저는 회사를 다닐 때 디자인 업무를 맡았었어요. 근데 처음 입사를 해서 직장을 다니는데 계속 현장으로 보내는 거예요. 현장팀 분들하고 부자재 옮기고 조립하고 해체를 하고 그런 일들을 1년을 했어요. 1년을 하다 보니까 현타가 엄청 많이 오더라고요.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면 수긍할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느끼기로는 저를 위한 투자는 없고 남자기 때문에 그냥 여기저기 당장 갖다 쓴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직무와 실제 맡게 된 직무가 너무 다를 때 동기부여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두 번째는 회사 내부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회사 사람들하고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죠.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뭔가 약간 따돌림을 당한다든지 상사랑 너무 안 맞다든지 혹은 직장 내에 제 입지가 너무 약하다라든지 그리고 이거는 제 퇴사의 이유 중에 가장 크게 차지한 건데 선배들을 보면서 미래의 내 모습이 내가 원하는 내 모습이 아닐 때 이럴 때도 많이 퇴사를 고민을 하죠. 또 다른 이유로는 몇 년 전만 해도 퇴사하고 나서 유튜브 할 거야 라는 얘기가 유행처럼 돌았었죠. 이처럼 새로운 기회에 대한 갈증이 퇴사를 부르기도 해요. 근데 이런 이유들이 막 있어도 잠깐 연차나 휴가 다녀오면은 금방 괜찮아지는 경우가 있고 만성적으로 계속 퇴사가 마려운 경우도 있어요. 진짜 내가 만성적이어서 퇴사를 너무너무 고민 중이라면 이 세 가지는 꼭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퇴사를 하게 된다면 다음의 계획은 무엇인가? 두 번째는 퇴사를 하고 최악의 상황은 무엇인가? 세 번째는 최악의 상황을 내가 감내할 수 있는 것인가? 아무것도 모아둔 돈도 없는데 무작정 그만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퇴사한 후에 바로 또 직장을 구한다든지 알바를 구하게 될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도피에 불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퇴사를 결심한다면 이후에 무엇을 할지에 대한 계획은 꼭 세워둬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5년 차까지 한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를 했는데 회사를 다니면서 부동산 공부를 계속했어요. 그래서 월세 세팅을 3개를 했었고 그래 뭐 이 돈이면 일단 굶진 않겠다 싶어서 퇴사를 결심을 했어요. 그 후에 잠깐의 방황을 했다가 요 방황 기간은 왜 있었는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방황을 조금 하다가 에어비앤비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강의 같은 것들을 많이 들으면서 스마트 스토어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퇴사를 결심할 때는 계획을 세워야만 헛된 시간을 보낼 위험을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그냥 의미 없이 지나가는 시간은 아무도 책임져 주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허송 세월 보내면은 나중에
그 책임을 다 내가 지게 되어 있어요. 퇴사는 정말 깊이 고민해야 되는 게 맞아요. 정말 잘하는 결정인지 주변 사람들한테도 물어봐야 되고 다음 계획도 분명히 세워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내가 너무 배가 불러서 이러나? 다들 이 정도는 힘든 거 아닌가? 또는 이만한 직장도 없는 것 같은데 다른 곳에서 나를 이렇게 써주려나? 하는 고민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직을 해서 또 다른 곳에서 새롭게 적응을 하려면 힘이 들긴 하겠죠. 하지만 생각보다 세상은 넓고 돈을 벌 수 있는 일은 많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구명조끼를 입고 물에 뛰어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최소한의 대책을 세운 후에 퇴사를 해야 돼요. 퇴사 후에는 수많은 불확실한 상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힘들어서 퇴사를 했는데 더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저는 2018년에 퇴사를 하고 지금까지 사업 7년 차가 됐어요. 다니던 직장을 벗어나기란 참 쉽지 않아요. 아까 제 얘기 잠깐 할 때 잠깐의 방황의 기간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처음 사업을 시작하려고 퇴사를 했을 때 또다시 취업을 위해서 교육을 받으러 가는 나 자신을 발견을 했어요. 교육기관에 가기 위해서 지하철을 이렇게 기다리다가 지하철이 도착을 하고 문이 치 하고 열렸는데 사람들이 정말 가득가득 들어차서 도저히 제가 들어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 지하철을 지금 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던 순간에 머릿속이 굉장히 빠르게 갑자기 정리가 되더라고요. 내가 이러려고 퇴사를 했나? 왜 다시 이 삶으로 돌아가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는 거지? 그때 깨달았어요. 지금 아니면 나는 새로운 도전을 못한다. 그 길로 사업을 준비를 하게 됐어요. 만약 그때 지하철 안으로 다시 몸을 구겨 넣었더라면 지금의 삶은 없었을 거예요. 퇴직을 고민할 때 최악의 상황을 생각해야 된다고 했죠.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직장인은 최악이라 할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면 과감하게 그만두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잘 고민하고 판단해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세요. 제가 하는 사업이 궁금하신 분들은 마지막 추천 영상에 남겨두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는 직장인 여러분들 파이팅 하시고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